안녕하십니까. 마스터 전기기능사 필기 장원식입니다. 오늘의 모의고사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그림의 단자 A와 B에서 본 노튼의 등가 회로에 개방단 컨덕턴스는 몇 모인가 이렇게 물어봤죠. 뭐 상시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여기 제시된 김에 등가 회로라는 개념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등가 회로는 우리가 복잡한 어떤 회로가 존재할 때 이 복잡한 회로를 단순화시켜주는 동일한 작용, 성질을 가진 회로로 바꾸어준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즉, 어떤 복잡한 회로망이 존재했을 때, 이 회로망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어떤 두 단자가 있어요. A와 단자, B 단자. 여기에 외부의 어떤 임피던스를 접속시켜 봤을 때, 이 복잡한 회로망을 구태여 다 직병연 관계를 논해서 생각할 필요 없이 이 A와 B 단자 기준으로 어떤 등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등가 임피던스다. JAB라고 표현해 볼까요? 여기에서 걸리는 전압 VAB, 하나의 전압원과 하나의 임피던스, 직렬 임피던스로 표현한 식으로 바꿔준 다음에 외부의 AB 단자를 연결해 준다면 관심 구간 이외의 나머지 부분을 단순화시켜주는 작업을 하면 회로 해석에 용이하다. 자, 하나의 등가 전압과 등가 임피던스로 표현하는 이 방법을 우리는 태분항의 등가 회로라고 얘기를 하고요. 태분항의 등가 회로, 등가 전압분의 원리입니다. 자, 어떤 회로망이 있을 때 역시나 AB 단자라고 할게요. 여기에서 바라본 어드미턴스 기준으로 A와 B 단자를 단락시켰을 때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죠? 이때의 전류를 IAB라고 할게요. 여기 역시 어떤 외부 회로가 접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도 등가 회로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 돼요. 등가 회로. 자, 이때의 단락 전류를 기준으로 전류원을 만들어주고요. 여기에 병렬 접속된 어드미턴스니까 하나의 어드미턴스로 나타낸다면 A와 B 기준으로 한 복잡한 회로망을 단순화시킬 수 있다. 자, 전류원과 어드미턴스로 나타내는 이 방법을 자, 문제에서 제시한 노튼의 등가 회로라고 얘기를 해요. 노튼의 등가 회로. 감이 오십니까? 자, 지금 문제에서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는, 자, 실질적인 거는, 실제 문제 예를 보면서 한번 볼까요? 5V에 2ohm에 3ohm, 여기에 0.8ohm이 있는 회로를, 복잡한 회로를 노튼의 등가 회로로 바꿔봅시다. 자, 복잡한 회로를 바라봤을 때 뭐를 구하라? 어드미턴스를 구하라고 하죠. 어드미턴스. 자, 이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등가 임피던스나 등가 어드미턴스를 구할 때요, 전류원은 개방시키고 전압원은 단락시켜야 돼요. 선행돼야 되는 작업이. 자, 여기는 전압원이죠. 전압원은 어떻게 해라? 단락시킨 회로로 간주했을 때 전 외부에서 바라본 어드미턴스를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바라본. 우리가 통상 합성 저항이나 합성 컨덕턴스를 구할 때 요령과 같습니다. 단락이 됐으니까 이런 회로예요. 자, 기준이 되는 지점이 오른쪽에 있다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바라본 임피던스 어드미턴스 해야 되니까 반대부터 병렬 관계가 먼저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옴과 3옴이 병렬이니까 합성 저항을 먼저 구해볼게요. 2 플러스 3분의 2 곱하기 3. 자, 여기에 직렬로 0.8옴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0.8옴 5분의 6 1.2 합치면 2옴이 되고요. 자, 문제에서는 합성 컨덕턴스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컨덕턴스 G의 값은 그죠? 저항의 역수. 저항이 2입니까? 2분의 1 값은 0.5 모의 값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 태분항의 등가회로와 노튼의 등가회로 서로 쌍대 관계에 있다라고도 표현해요. 쌍대 관계. 어떤 대응되는 양이나 값을 치환해서 동일한 것을 만들어낼 때 전기회로 관계를 쌍대 관계라고 얘기해요. 뭐 다소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자, 여러분들이 종합해서 정리하자면 바라본 임피던스와 이 개방단 전압을 이끌어내고 하나의 회로로 간소화시킨다. 이게 태분항의 회로고요. 그죠? 하나의 어드미턴스와 바라본 어드미턴스 단락 전류, 얘를 전류원과 어드미턴스로 간소화시킨다는 게 노튼의 등가회로입니다. 노튼의 등가회로. 컨덕턴스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자, 여기에 어떤 외부 회로를 연결했을 때 흐르는 전류값도 구하는 문제가 충분히 제시될 수 있겠죠. 하여 1번의 답은 0.1모 1번입니다. 자, 두 번째 순식값의 형태로 제시된 전압의 값을 볼게요. 100 사인 314T에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고 하네요. 자, 이때 이 파형의 주파수는 약 몇 헤르츠인가? 주파수 찾으려면 이거는 전압의 순식값 표현할 때 크기, 그거 중에서 최대값 사인 파형의 오메가 T, 이건 위상이죠. 위상. 자, 오메가라는 값이 각 속도, 각 주파수 오메가가 2파이 F의 값입니다. 따라서 F는 2파이분의 오메가가 314 값으로 주어졌고요. 2파이 나눠주면 이 값은 50Hz가 돼요. 일전에 자, 여기 오메가 자리에 377이 있으면 바로 몇 Hz? 60Hz. 314 값이 있으면 50Hz. 주로 두 개의 주파수로 물어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50Hz. 답은 2번. 자, 3번 문제입니다. 비정연파 실효값을 나타낸 것은 비정연파. 비사인파의 비정연파의 실효값은 4번이죠. 그죠? 각각 고조파의 실효값을 제곱합의 제곱근. 어떤 의미예요? 자, 만약에 뭐 전류 값이 있다라고 할까요? 전류의 값이 전류의 직류분 플러스 전류의 직류분 I1 루트 2 I1의 크기를 가지는 사인 오메가 T 뭐 플러스 세타 플러스 루트 2배의 I2 사인 뭐 2 고조파 2 오메가 T 플러스 어떤 위상값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전압의 파형값이 계속 반복되는 나열되는 형태로 제시되면 이거는 비정연파구나. 무수히 많은 정연파와 여연파의 합성으로 나타낸 값이구나 라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자, 이 문제처럼 비정연파의 크기를 구할 때 실효값을 구할 때 요령은 자, 이런 문제 풀어보셨죠? 앞에 있는 직류분 동그라미 치고요. 기본파였을 때 오메가 앞에 1이라는 숫자가 생략된 거죠. 1 보조파. 오메가 기본파였을 때 앞에 있는 전체 값은 최대값이니까 루트 2로 나눠준 나머지 실효값만을 가져옵니다. 그럼 루트 2 I1이니까 I1이 실효값이겠죠. 그냥 I2.
그죠? n 고조파까지 간다면 여기에 있는 각각의 시료값이 있다면 이 시료값을 가져오고요. 있는 대로 제곱하고 제곱합의 평방근 제곱근을 해줌으로써 이 값의 시료값을 구할 수 있다. 비정연파의 시료값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말로 표현한 게 4번 해보세요. 각 고조파 실효값이다. 그죠? 실효값에 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제곱도 아니고요. 제곱합도 아니고요. 제곱합에 제곱근이 들어갔죠. 제곱합의 제곱근 루트를 씌웠다는 의미가 되죠. 정확히 4번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4번. 자, 4번 문제. 평균 반지름이 Rm이고 감은 횟수가 N인 환상 솔레노이드에 전류 Iam페어가 흐를 때 내부 자장의 세기는 얼마인가? 자, 환상 솔레노이드일 때 둥그런 도너츠 모양의 절심에 권선을 이렇게 감은 형태 자로의 중심까지 해서 중심에서 자로의 중심까지 거리가 반경 R이라고 한다면 요 내부에서의 자장의 색이 H는 2파이 R분의 권수 N 전류 I 암페어 턴 퍼 메타의 값이 되죠. 환상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장의 색이 공식입니다. 자, 우리 바른 게 1번이 될 테고요. 1번.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어떤 도체의 길이를 2배로 하고 단면적을 3분의 1배로 하였을 때 저항은 원래 저항의 몇 배가 되겠는가? 문제를 풀어보시면 그래서 어떤 도체의 길이 2배로 했다 그랬죠? 그죠? 자, 초기의 저항을 일단 구해봅시다. 저항의 식은 로우, 고유저항의 단면적에는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하는 오hm 차원의 전기저항을 논할 수 있어요. 자, 이 전기저항 값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R-라고 한다면 자, 같은 물질이면 로우, 고유저항이 같겠죠? 그죠? 자, 길이는 몇 배라고 했나요? 길이 몇 배? 길이를 2배로 하고, 그럼 2L이죠, 2L. 단면적을 3분의 1배로 했다. 그럼 3분의 A. 즉, 원래 있던 로우 A분의 L에 어떤가? 3이 분열 올라가면 6배가 될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와요. 이 값이 R0 초기의 저항이니까. 그죠? 답은 6배. 4번이 되겠네. 자, 6번 문제. 기전력이 V0V 내부 저항이 R인 N개의 전지를 직렬 연결했다라고 했어요. 자, 전지 문제네요. 그죠? 전지 N개를 직렬 접속하였을 때 쉽게 전체 기전력과 전체 저항을 논해보면 될 것이다 라고 했죠. 자, 하나의 기전력이 E라고 하는 2V 전지를 N개 직렬로 연결하면 N2V가 돼요. 1.5V가 3개면 4.5V, 4개면 6V 이런 식으로. 자, 저항은 어떤 내부 전지는 전지의 기전력의 내부 저항 R을 가지는 거예요. 저항은 직렬로 접속될 때마다 N배로 커지게 되죠. 그죠? 10개면 10R이 되듯이. 자, 그래서 내부 저항을 스몰 r이라고 한다면 전체 저항 또한 N배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 만약에 다수의 직렬 조합에 외부에 외부 저항이 연결된 것을 고려할 때도 있을 거고요. 됐습니까? 자, 이때 내부 저항만을 물어봤나요? 내부 저항은 NR이다 라고 표현해 주시면 돼요. 답은 2번. 7번 공기 중에 자속 밀도 B입니다. 평등 자장의 길이 Lm, 0.1m 직선 도선을 자장의 방향과 직각 90도죠. 90도. 여기에 4A의 전류를 흐르게 하면 이 도선이 받는 힘 공식이 F는
주어진 단서들 봐도 공식이 자연스레 떠올라야 됩니다. BL, I, 사인, 세타, 뉴턴. 자, 단순 대입 문제죠. B는 3, 길이는 10cm니까 0.1이라고 해야 되죠. 메타. 전류는 4A. 여기에 직각이라고 했으니까 사인 세타는 사인 90도 1에 해당하죠. 이 값은 1.2가 되겠네. 1.2 뉴턴. 2번. 자, 8번 문항에 정전 용량 C 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에 충전된 전하가 Q 루트 2 Q의 사인 오메가 T 값이라고 합니다. 자, 와 같이 변화하도록 하였다면 이때 콘덴서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의 값을 물어봤어요. 전류. 결국은 전하량 Q 값을 주고요. Q 값을 주고 전류를 물어본다면 자, 전류는 우리가 시간당 흐른 전하량 Q로 표현될 텐데 지금처럼 화형 형태로 제시된 교류라면 dT분의 dQ라고 얘기해야 되죠. dT분의 dQ. 전류값은 즉 Q를 dT분의 d 시간 t에 대한 함수로 어떻게 한번 미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미분. 자, Q의 값이 얼마로 제시가 됐냐면요. 루트 2의 라지 Q의 사인 오메가 T입니다. 라고 했어요. 사인 오메가 T. 자, 이 값을 한번 미분해 주라는 뜻과 같습니다. 숫자 상수 개념은 루트 2 Q 그대로 두고요. 그죠? T에 대한 함수가 아니니까 사인 오메가 T를 미분해 줍니다. 미분. 사인 오메가 T를 미분하면 오메가를 앞에 한번 더 써줘야 되죠. T 앞에 있는. 그 다음에 사인은 미분하면 코사인이 됩니다.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겠죠. 자, 이걸 순서에 맞게끔 보기에서 찾아내면 답이 2번이 되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2번. 참고적으로 자, 사인 T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코사인 T가 되고요. 코사인 T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T가 되죠. 근데 지금 문제처럼 사인 오메가 T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오메가를 앞에 한번 써주고 역시 같이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오메가 T라고 써주면 되고요. 코사인 오메가 T를 역시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오메가를 한 번 더 써주고 사인이 될 텐데 앞에 부호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요. 미분식 삼각함수의 미분도 하실 줄 알아야 사인이 코사인이 될 것이다.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값으로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적분은 미분의 반대 현상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9번 갑니다. 4페럿과 6페럿의 콘덴서를 병렬 접속하고 10V의 전압을 가했을 때 축적되는 전하량을 구하십시오. 자, 정전 용량이 4페럿, 6페럿 합성 정전 용량을 구해서 종류에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전하량 Q입니다. Q는 CV의 공식이죠. 정전 용량 곱하기 전압. 자, 정전 용량은 전체 정전 용량을 구함으로써 얼마가 될까요? 병렬 접속인데 4와 6이 있대요. 병렬 때는 저항의 직렬처럼 더해주면 되죠. 10이 되겠네요. 그죠? 전압도 10. 그러면 100쿨롱의 전하량이 되겠습니다. 그죠? 100쿨롱. 답은 4번. 10번에 회로망의 임의의 접속점에 유입되는 전류는 제로다. 이 표시에 전류의 수적 합은 제로가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 임의의 접속점을 기준으로, 이게 접속점이에요. 항상 접속점을 기준으로 들어오는 전류를 유입 전류라고 합니다.
유입되는 전류의 합은 유출되는 전류의 합과 같다. 내지는 유입되는 전류는 나가는 유출 전류가 그 값이 항상 대수적인 합. 얘들은 플러스의 값을 가질 거고 얘는 마이너스. 유입 전류와 유출 전류의 합을 대수적 부호를 고려한다 그러면 그 값은 항상 제로가 돼야 된다. 대수합은 0이다. 이게 키르호프 제1법칙에 해당하는 KCL 전류법칙입니다. 전류법칙. 키르호프 제2법칙 있죠? 2법칙. 1법칙이 전류법칙이면 KVL 전압법칙이라고 합니다. 그죠? 전압법칙. 어떤 거였어요? 기전력의 역시 대수합은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 강하의 합과 같다라는 뜻이었어요. 자, 이 문제 10번에서는 설명이 키르호프의 제1법칙입니다. 전류 나오면 1법칙, 전압 나오면 2법칙. 기억하십시오. 답은 3번이네. 그죠? 11번. 자체 인덕턴스가 각각 16mH, 250mH, L1, L2를 합시다. 두 코일 사이에 상호 인덕턴스가 150mH이면 결합계수는 자, 결합계수 K는 루트 L1, L2 분의 상호 인덕턴스 M을 공식으로 하죠. 그죠? 대입을 시켜볼까요? 루트 160 곱하기 250분의 상호 인덕턴스는 150 0.75입니다. 0.75. 3번. 0에서 1의 범주를 가지는 결합계수, 결합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이 되죠. 0일 때 무유도 상태, 1일 때 완전 결합 상태를 의미하고요. 누설자속이 없을 때라고 하면 K가 1이죠. 그죠? 어쨌든 결합계수의 공식으로 두 개의 자체 인덕턴스, 자기 인덕턴스와 뮤추얼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의 값으로 뭘 구할 수 있다? 결합 정도를 나타내는 결합계수, 커플링 팩터를 구할 수 있다. 12번. 저항이 R, 도체의 전류 I. 10분간이라 그러면 초로 환산하면 60초가 1분이니까 600초에 해당하는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IRT가 주어졌죠. 자, 열량은 하고 물어봐요. 열량을 나타내는 식은 전기량 I제곱 RT로 구해지는데, 자, 그냥 I제곱 RT만 있다면 줄일 텐데, 지금은 뭐로? 칼로리로 물어봤으니까 앞에 뭐가 해야 돼요? 그죠? 줄의 법칙 0.24 I제곱 RT 하는 줄의 법칙. 줄열의 값을 정하는 공식이죠. 자, 대입시킵니다. 0.24에 곱하기 전류의 값은 10의 제곱 곱하기 저항의 값도 10. 전류가 1A네요. 1A. 자, 시간은 10분이 60초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이 값은 1440. 자, 킬로칼로리냐 물어봤으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하면 1.44 킬로칼로리.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네. 답은 2번. 자, 13번. 히스테리시스소는 최대 자속 밀도 및 주파수에 각각 몇 승에 비례하는가? 자, 히스테리시스손. pH라고 할게요. pH는 자, 히스테리시스 상수의 주파수에는 비례하고요. 최대 자속밀도의 맥시멈 아래점자 M을 써서 최대 자속밀도의 1.6승에 비례한다 이렇게. 저번에 1승이 생략된 거죠. 즉 히스테리시스소는 뭐에 비례하고 주파수에 비례하고 또한
최대 자속 밀도의 1.6승에 비례한다는 결론이 식에서 보여야 돼요. 식에서. 자, 답은 몇 번으로 골라내시면 돼요? 1번으로 정리가 되죠? 1번. 14번. 유효전력식으로 옳은 것은 유효전력. 전압 E라고 표현했고요. 전류를 I라고 표현했을 때, 자, 볼트와 암페어 차원의 전압 전류의 단순 곱을 PA, 피상전력이라고 하고요. 피상전력, 겉보기 전력. PA 말고 P라고 할까요? P. 예. 여기에 유효율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우리가 와트라고 하는 유효전력이 됩니다. 유효전력. PR, 아래참자 R을 붙이고요. 여기에 사인 세타라고 하는 무효율이 주어지면 바라고 하는 단위를 쓰는 무효전력이 되죠. 무효전력. 자, 이 문제에서는 유효전력 물어봤으니까요. 유효전력의 식은 코사인 세타 유효율을 곱한 것이다 라고 찾아내면 되죠. 답은 1번의 유효전력 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15번 문제 봅니다. 전원과 부하가 다 같이 델타 결선된 그림 보시면 델타 결선인 게 확인이 되시죠? 삼상평형 회로가 있다. 상전압이 200V, 부하 임피던스가 6 플러스 J 8옴인 경우 선전류를 구하라. 델타 결선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면 선간전압은 상전압과 같고요. 선전류는 상전류의 몇 배? 루트 3배입니다. 자, 문제에서는 선전류를 물어봤기 때문에 자, 루트 3배의 IP를 구해주면 되죠. 자, 루트 3 곱하기 상전류는 상당 제시된 임피던스분의 상전압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루트 3 곱하기 상당 임피던스의 값이 6 플러스 J 8옴이니까 6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 루트 전압의 값은 200인가요? 200이네요. 200. 10분의 200, 20이죠. 하여 20 루트 3 암페어의 선전류를 구할 수 있겠네요. 20 루트 3. 답은 3번입니다. 자, 16번 다음 회로의 합성 정전 용량은 자, 직렬로 병렬 접속된 정전 용량이 3, 4 마이크로페럿이. 자, 2와 4의 조합은 병렬 조합입니다. 즉 2 플러스 4, 즉 6 마이크로페럿일 거고요. 6과 3의 직렬 관계입니다. 그죠? 6과 3의 직렬 관계. 그러면 어떻게 정합성 정전 용량을 더한 것분의 바로 계산할게요. 6 곱한 것 3 플러스 6분의 3 곱하기 6 2 9분의 18 2 마이크로페럿이 되네. 답은 4번. 자, 17번 물질에 따라 자석에 반발한다라고 표현해요. 반발. 강자 성체와는 달리 반대 방향으로 역방향으로 좌우하는 성질이라고 하면 자, 반자성체, 역자성체라고 골라내시면 되죠. 답은 3번. 18번에 그림의 병렬 공진 회로의 공진 주파수 F0는 그림을 잘 보시면요. 전압에 자 병렬로 되어 있는데 C 성분이 있고요. L 성분이 있어요. 실제적인 코일에는 저항 성분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RL과 C가 병렬인 실제적 병렬 공진에 대한 회로도입니다. 실제적 병렬 공진. 기능사 파트에서는 나오지 않을 법한 문제이긴 해요.
회로율은 나오는데, 자, 일단 풀어는 볼게요. 자, 여기서는 어드미턴스를 얘기할 때, R 플러스 J 오메가 L이 임피던스니까 역수 취하면 되죠. 플러스. 자, 여기에서의 어드미턴스는, 병렬은 어드미턴스끼리 Y1, Y2를 한다면 이 합이 전체 어드미턴스일 테니까, 어드미턴스 전체는 Y1에, Y2는 J 오메가 C분의 1인데, 어드미턴스는 역수니까 그냥 J 오메가 C, 이렇게 되죠. 어드미턴스의 값을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정리를 실수부와 허수부로 분리하여 실시한다면, 중간 과정을 생략을 할게요. R 플러스 오메가 L의 제곱 분의 R 마이너스 J 오메가 L 플러스 J 오메가 C 마이너스 R 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의 제곱분의 오메가 L, 이런 값으로 어드미턴스의 값을 정리해 줄 수가 있어요. 결론은 분모 분자에 R 마이너스 J 오메가 L이라는 값을 켈레복소수를 곱해 줌으로써 실수부와 허수부를 분리한 겁니다. 분리하는 과정. 과정 자체가 긴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축약을 해서 제시를 했고요. 어쨌든 공진 조건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허수부가 0이 되는 거예요. 허수부요. 그래서 오메가 문제에 있는 것처럼 오메가 C는 서로 이 항과 이 항이 같아야지만 허수부가 제로 되는 공진 조건이 성립이 되겠죠. 이 공진 조건 하에서 오메가로 정리를 하면요. 오메가는 루트 LC분의 1 마이너스 L의 제곱분의 R의 제곱. 여기에서 오메가는 2파이F죠. 그래서 공진 주파수 자체는 2파이분의 1 루트 LC분의 1 마이너스 L 제곱분의 R 제곱 주파수니까 헤르츠다 라고 풀어주는 수 있는 문제가 사실 존재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정, 저는 축약을 하면서도 이 과정을 생략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어렵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답을 가져간다면 어떻게 하자? 이거는 암기하는 게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답은 4번. 아니면 L제곱분의 R의 제곱의 형태를 기억을 하고 계셔도 무방합니다. 그죠? 공식자. 자, 19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19번. 전기장의 세기의 단위로 오른 것은 1번에 투자율이 나오네요. 투자율의 기호는 뮤를 쓰고요. 달리는 헬리퍼메타. 2번은 유전율의 기호 입실론이고요. 단위는 페럿퍼메타. 3번에 보기는 뭔가요? 암페어턴 퍼메타네요.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자기장의 세기에 대한 단위입니다. 자기장의 세기. 자, 전기장의 세기에 관한 기호는 이고요. 단위가 뭔가요? 이때 볼트 퍼 메타를 쓰죠. 전기장의 세기 단위는 볼트 퍼 메타. 4번이죠. 20번. 전기 전도도가 좋은 순서대로 도체를 나열한 것은, 자, 1, 2, 3, 4번의 보기가 같은 보기들이 순서만 바꿔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도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가장 전기 전도도가 좋은 물질은 비싸서 좋은 건 아니에요. 은이 가장 좋습니다. 은. 그 다음에 쿠리, 그 다음에 금, 그 다음에 알루미늄, 순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금운동의 순서도 아니고, 그죠? 은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구리, 그 다음에 금입니다. 금. 어떤 문제에서는 백금을 언급하기도 하는데, 백금은 한참 뒤에 전기도를 가져요. 아주 낮은. 그래서 은, 구리, 금, 알루미늄, 베릴륨, 도금, 텅스텐, 몰디브댕 순서로 쭉 가는데, 철, 그 다음이 백금이에요. 자, 이렇게 4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순서를 정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1번. 21번에 삼상농형 유도 전동기의 Y델타 기동 시 Y델타 기동 운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동 전류를 전전압 기동 시와 비교하면 기동 시에 Y 기동을 하게 되는데, 이유인 즉슨 전전압 기동 시보다 3분의 1배 작은 기동 전류가 필요합니다. 즉, 기동 전류를 몇 배로 줄여줄 수 있다? 3분의 1배로 저감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Y기동이에요. Y기동. Y기동 후에 델타 운전으로 전환하게 되겠죠. 이를 Y델타 운전. 왜 Y기동을 하느냐 물으면 전전압 기동 시의 기동 전류보다 3분의 1 적은 기동 전류가 흐르기 때문이다. 그럼 답은 1번이 되겠죠. 그죠? 전전압 기동 전류의 3분의 1배가 된다. 22번에 선풍기, 가정용 펌프, 헤어 드라이기는 주로 가정용이다. 그죠? 가정용. 가정용이나 소동력용에 많이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단상 유도 전동기예요. 그죠? 스스로 회전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기동장치를 필요로 하는 단상 유도 전동기. 1번. 23번에 삼상 전파 정류에서 전원 250V일 때 부하에 나타내는 전압은 최대값이 얼마인가? 자, 맥스 최대값은 제시된 일반적인 250V 전원하면 시료값이죠. 루트 200가 돼야 됩니다. 루트 2 곱하기 250이라는 의미죠. 예소연하면 253.55 약 234V. 답은 3번이네요. 24번에 3단자 사이리스터가 아닌 것은 1번에 SCS를 제외하고는 2번, 3번, 4번이 전부 다 3단자, 단자가 3개인 소자입니다. SCS는 실리콘 컨트롤드 스위치 역저지 4단자라 그래요. 역저지 4단자 소자. 단자가 몇 개? 4개라는 뜻입니다. 4개. 답은 1번. 25번. 직류 직권 전동기에 대한 특징이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3번, 4번 참고하시고요. 2번이 틀린 설명이죠. 기동 토크가 작은 게 아니라 크다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직류 직권 전동기. 26번. 삼상 유도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3번에 자주 묻는 문제입니다. 삼상 전원의 세 선 중에 두 선의 접속을 서로 반대, 한 선 기준으로 나머지 두 선의 접속을 반대가 되면 역회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죠. 3번이 되겠다. 그죠? 3번. 자, 26번까지 풀어봤습니다. 27번 봅니다. 동기 전동기에 직류 여자 전류가 증가될 때의 현상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여자 전류가 증가될 때, 자, 역률 보상용으로 C를 사용해서, 그죠? 진상 역률. 이거 여자 전류가 감소할 때 지상 역률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문제에서는 여자 전류가 증가할 때 현상, 징상역류를 만든다. 1번이겠죠, 그죠? 28번에 슬립이 4%인 유도 전동기에 동기 속도가 1200, 슬립 S와 동기 속도 NS가 주어졌습니다. 회전 속도. N은 1-S의 NS 공식을 적용시키면 되겠네. 1-0.04, 4%라고 했나요? 4%. 그죠? 자, 속도는 동기 속도가 1200, 1152 회전수, RPM이 주어지네. 답은 3번. 29번 부홀즈 계전기로 보호되는 것은 부홀즈 계전기는 대표적인 어떤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용 계전기가 되겠죠. 답은 1번. 이외에도 비율 차동과 차동 계전기 등이 같이 쓰이죠. 30번에 34극 60MVA입니다. 역률 주파수 22.9kV의 수차 발전기의 전부하 손실이 1600kW 메가볼트 암페어 차원이 나왔으니까 여기서도 메가와트 1.6메가와트로 단위를 맞춰주거나 해야 되겠죠, 그죠? 자, 발전기의 전부하 효율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출력 플러스 손실 전체 입력분의 출력이 전부하 효율이 되는 공식이죠. 100분율에 100을 곱합니다. 자, 이때 메가와트로 통일시켜볼까요? 60메가와트에 0.8을 곱한 값에 플러스 1.6의 손실이 있었어요. 1600kW는 1.6메가와트라고 했으니까 분의 출력은 얼마? 60에 역률 0.8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죠? 코사인 세타를 곱해야 메가와트가 될 테니까, 그죠? 곱하기 100을 하면 97%에 해당하는 값이 나옵니다. 답은 3번. 31번에 주상변압기의 고압축을 여러 탭이라는 것은 탭을 선택함으로써 2차 측 전압을 일정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탭에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죠? 답은 3번. 32번 낮은 전압을 높은 전압으로 승합할 때 델타 결선일 때의 상전압을 Y 결선으로 받게 되면 이 상전압을 선간전압이 어떻게 돼요? 루트 3배가 되죠. 루트 3배. 선간전압이. 그러니까 Y 결선일 때 상전압이 루트 3배로 커지게 되니까 Y 결선을 사용한 승합용이 델타 Y 결선이 될 거고요. 반대로 감압용 이 Y 델타 결선이 되겠죠. 같은 원리로. 자, 답은 델타 Y라고 하는 2번으로 정해주시면 됩니다. 33번 정유자와 접촉하여 전기자 원선과 외부 회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 1번의 계자 같은 경우는 자속 파이를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 같은 경우에는 기전력을 유도합니다. 그죠? 자, 3번에 브러쉬가 외부 회로에
접속, 연결하는 역할을 해주는 연결을 하는 것이죠. 그죠? 3번이 되겠네. 이외에 정류자가 나오면 정류작용을 하여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34번. 사용 중인 변류기에 2차를 개방하면, 변류기에 2차를 개방하면 왜 안 된다? 2차 권선에 고전압이 유기되어 위험하다. 4번이죠. 그죠? PT는 2차 측 개방 시 대전류, 높은 전류가 발생이 되죠. 35번. 변압기의 구비 조건. 절연 내력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1번. 큰 것이 좋죠. 절연 내력. 견딜 수 있는 절연 내력. 자, 2번의 인화점은 불이 붙는, 발화가 발생하는 온도는 충분히 높아야지만 화재 발생 우려가 없겠죠. 2번 틀린 거예요. 그죠? 높을 것. 반대로 응고점은 낮아야 좋은 거고요. 낮을수록 좋은 거. 4번의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클수록 좋은 겁니다. 그죠? 비열이 클 것. 화학작용 및 석출물이 없을 것. 냉각 효과가 큰다는 얘기는 비열이 클 것 같은 말이죠. 4번 1번. 다음 문제. 제동권선을 사용하는 이유는, 제동권선은 난조 방지 대책의 가장 유효한 방법입니다. 그죠? 답은 4번. 제동권선 하면 난조 방지 바로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주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죠? 자주 나옵니다. 37번에 동기전동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동기를 역률 개선용으로 사용한 것을 동기조산기라고 얘기하죠. 일로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2번 같이 동기전동기는 동기조산기로 역률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2번이 틀린 설명이다. 그죠? 자, 38번. 유도전동기의 무브와시 슬립. 무브와시에는 속도가 동기 속도로 돌 때를 의미해요. 뭐가 없기 때문에. 즉 슬립은 ns-n을 ns로 나눈 값. 즉 속도가 동기 속도가 될 때 분자가 0이 돼버리죠. 슬립이 얼마가 돼버려요? 0이 돼버려요. 무브하시 동기 속도이기 때문에 슬립은 제로다라고 볼 수 있죠. 답은 4번. 39번. 직류발전기의 전격 전압이 100V, 무브와 전압은 109V이다. 이 발전기의 전압 변동률은, 전압 변동률 입실로는 Vn 전격 전압분의 V0 Vn 곱하기 100. 즉 무브와 전압 마이너스 전격 전압을 나눠주고 100을 곱해주면 됩니다. 제시된 걸 그대로 대입해 볼까요? 109V 100V 곱하기 100 9%네요. 그죠? 9%의 전압 변동률이 있었다. 답은 4번. 40번에 직류 스태핑 모터에 대해서 나오네요. 그죠? 스태핑 모터라는 것은 신호를 줄 때마다 일정 각도씩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든 모터입니다. 즉 4번처럼 출력을 이용하여 특수기의 속도거리 방향을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다. 혹은 일정 각도씩 움직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스태핑 모터를 골라주시면 돼요. 자, 전기 설비 문제 41번. S형 슬립을 사용하여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 유의사항이 아닌 것은, S형 슬리브는 연선과 단선이 모두 사용 가능한 접속기입니다. 1번. 42번에 가공전선의 지지물에 승탑 또는 승강용으로 사용하는 발판 볼트 문제죠. 승주시의 발판 볼트는 지표상에 몇 메타 미만의
설치해서는 안 되는가? 예, 지표상 너무 낮은 곳에 있으면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1.8m 미만의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즉 이상에 설치하여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답은 4번. 42번의 4번 항목입니다. 1.8m. 자, 이어서 봅니다. 43번. 조명기구를 배광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 특정 장소를 고조도로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1번의 직접 조명에 해당하는 설명이에요. 하향 광속이 90에서 100%에 달하는 조명률이 높은 직접 조명이 특정 부위를 고조도로 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44번 과전류 차단기로 저압전류에 사용하는 퓨즈를 수평으로 붙인 경우 퓨즈는 전격 전류의 저압전로의 퓨즈는 전격 전류의 몇 배? 전격 전류의 1.1배에 견디어야 하고 1.1배에 견디고 문제의 답은 1.1배 4번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6배와 2배의 전류에는 규정된 용단 시간 내에 용단이 되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범위를 얘기를 해볼까요? 30A 이하 30에서 60, 60에서 100 이하, 100에서 200, 200에서 400까지만 볼까요? 1.6배, 2배에는 규정된 시간 내에 용단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시간이 60분, 60분, 120분, 120분, 180분. 2배의 전류에는 더 시간이 짧아야 되겠죠? 2분, 4분, 6분, 8분, 10분. 참고적으로 1.6배, 2배의 용단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45번 고압 이상에서 기계 점검 수리 시 무전압, 무전류 상태의 전류에 단독으로 접속 또는 분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DS 달로기의 의미죠. 무바시 선로 개폐, 무바시 선로 개폐. 그리고 변경이나 접속을 도와주고 부하 전류는 개폐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진 달로기에 대한 설명이네, 그죠? 46번 지중전설로의 시설 방법이 아닌 것은 지중전설로 세 가지. 자, 직접 매설식, 직매식, 관로식, 암거식 세 가지가 있어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3번 트라이식이죠. 47번 화양유 분말이 전기 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저압 옥내 배선의 공사 방법으로 가장 알맞는 것은 화양유 저장소의 경우 사용 가능한 공사 방법이 금속관과 케이블 공사예요. 자, 금속관 공사가 1번에 나오나요? 1번 금속관 공사. 금속관 공사는 위험장소 대부분에 사용이 되죠. 48번 금속관을 절단 커터의 의미죠, 그죠? 파이프 커터. 답은 3번. 1번의 호스터는 나사를 만들 때, 나사선을 낼 때, 노그아웃 펀치는 박스 캐비넷에 구멍을 뚫을 때, 파이브 렌치는 물고 잴 때, 커터가 자를 때. 49번 합성수지 몰드 공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합성수지 몰드의 3번 설명이 틀렸는데 합성수지 몰드의 홈의 폭 및 깊이가 6.5가 아니라 얼마? 3.5cm 이하일 것.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하일 것. 50번 배전반 및 분전반을 넣은 강판재로 만든 함의 두께는 강판재일 때, 자, 배전반, 분전반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강판재일 때의 두께는 1.2mm 이상이 되어야 돼요. 1.2mm 이상. 답은 2번. 강판재일 때를 주로 물어보니까.
51번에 실링 직접 부착 등 실링 라이트의 기호 찾으십시오. 천장등입니다. 실링이 천장이라는 의미예요. 3번 CL이라고 적혀있죠. 실링 라이트. 1번은 나트륨 벽등이고요. 2번은 옥외 보안등, 4번은 R 리셉터클의 전구 표현입니다. 52번에 저압 가공 전선이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 철도 횡단은 다 같아요. 몇 미터? 6.5m. 참고로 저고압 가공 전선의 최소 높이에는 도로 횡단 시에는 6m, 철도 횡단 레일면에서는 6.5m, 횡단보도교는 노면상 3m, 저압인 경우, 고압인 경우는 3.5m, 그 밖의 장소는 5m가 되죠. 53번 인임용 비닐 절연 전선의 약호, 인임용 비닐 절연 전선은 3번의 DV가 되고요. DV. 1번의 OW는 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 2번의 EV는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4번의 NV는 비닐 절연 네온 전선. 54번 애자 사용 공사에서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6cm입니다. 6cm. 표를 참고하시고요. 55번에 옥내 배선의 접속함이나 박스 내 가는 전선을 접속 시에 어떤 접속본을 사용하는가 라고 물으면 쥐꼬리 접속 후 와이어 커넥터를 접속하면 되죠. 답은 2번. 자, 56번 문제 보면요. 56번. 위험물 등이 있는 곳에서의 저압 옥내 배선 공사 방법이 아닌 것은 위험물이 있는 공사, 위험물이 있는 공사에는 금속강 공사, 케이블 공사, 합성 수지관 공사가 가능해요. 해당 사항이 없는 거 4번이다. 그죠? 57번. 금속 몰드의 지지점 간 거리, 금속 몰드의 지지점 간 거리는 1.5m. 58번. 접지 공사의 종류와 접지 저항값이 틀린 것을 골라라. 1번의 1종 접지 공사는 시범, 제3종 접지 공사는 100옴, 특별 제3종 접지는 15옴이 맞는데 4번의 특별 제1종이라는 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접지 공사입니다. 그죠? 4번. 59번. 전격 전압 3상입니다. 3상. 24kV 전격 차단 전류가 300A인 수전 설비의 차단 용량은 PS는 3상이니까 루트 3 VI 루트 3 곱하기 전압의 값은 24kg라 그랬나요? 10의 3승. 전류의 값은 300. 이 값은 단위를 얼마로 물어봤죠? 메가볼트 암페어로 물어봤죠. 메가볼트 암페어. 약 12.47에 해당하는 값이 나옵니다. 답은 3번. 자, 마지막 문제 60번 봅니다. 합성 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는 접속 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 몇 배 이상으로 하여야 되는가? 접착제라는 말이 나오면 유심하게 보셔야 돼요. 접착제를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다.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다. 두 가지 문제 유형이 다 존재합니다. 접착제가 있다면 유해경의 몇 배? 좀 더 작아지겠죠? 0.8배. 접착제가 없으니까 더 견고하게 많이 집어넣습니다. 몇 배? 1.2배. 접착제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몇 번이죠? 4번이 되네요. 그죠? 4번. 접착제가 있다, 없다를 잘 구분해서 여러분이 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60문제의 모든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